정치톡 시작합니다.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게 넉넉해지는 추석은 추석이죠. 저는 오늘 아침 친지들과 함께 여의도 주변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송원재의 정치톡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들 얘기가 정치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으니까 정치톡이라고 하지 말고 송원재 TV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정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듣기 싫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여의도고 정치겠죠. 거친 주장, 욕망이 충돌하면서 언제나 파열음을 내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차피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때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죠. 술자리에서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여의도가 가장 안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여의도만은 폭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정치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여의도인데 이 여의도를 북한이 폭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둬야 갈등,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 북한에 유리할 텐데 이 말입니다. 정치가 그만큼 혐오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 이제 대부분이 아마 자신의 지역구로 갔을 겁니다. 추석 민심을 추스려야 하니까요. 의원들과 함께 해보는 얘기들입니다. 여의도에서 실컷 싸우고 떠들다가 지역구에 갈 때는 지역구에 가기 위해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 가면 넥타이만 고쳐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다잡아 맨다고 합니다.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이 온갖 질타를 하게 되고 그 질타를 내색하지 않고 꾹 참고 잘 듣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쏟아지는 불만을 잘 듣는 것도 정치고 또 정치인의 의무겠죠. 자, 이번 추석 민심은 도대체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산책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친지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는 건가? 지지율은 40%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지지율이 안 떨어지니까 더 뻔뻔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대깨문 얘기도 나오고요. 문재인이 아무리 못해도 야당을 믿을 수 없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식선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기준이 상식이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혐의가 없다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상식을 벗어난 거죠. 검찰은 여당의 당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 군부대 측과 휴가 연장을 협의한 문자 메시지는 공개하면서 이게 청탁은 아니고 단순하게 휴가에 대한 문의 전화한 거고 또 추미애는 연관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대로라면 이것도 물어본 것이라고 하겠죠. 자식이 군대에 가는 건 엄마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엄마로서 온통 마음이 쓰이고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보좌관을 시켜 군부대와 접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자제합니다. 정치권에서 보통 보좌관의 말은 대부분 의원의 말로 통합니다. 또 보좌관도 대부분 의원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죠. 자신이 하거나 아니면 보좌관을 시키거나 그건 곧바로 압력이고 청탁이 된다는 걸 정치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를 모르진 않죠.
보통 사람들도 짐작하는 일입니다. 추미애 아들 건을 수사한 검찰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아들 휴가건을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말을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부터 2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번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눈을 부라리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는 엄마로서 아들을 챙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보좌관을 시킨 것, 장관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호통을 치며 모멸감을 주는 것,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다 대부분의 의혹을 묻어둔 채 무혐의 처리한 것, 그런 검사들을 인사해서 영전시킨 것, 나아가 이를 비호하기 위해 추미애의 아들을 안중근에 비유하고 제보자를 범법자로 모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위법 이전의 몰상식입니다. 검찰개혁요, 인권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쏟아진 이때 공수처법은 연기를 하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죠.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이 저지른 만행, 지나가는 개를 총으로 쏘고 불태워도 전 세계인들의 지탄과 분노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만행을 저지른 북한이 아니라 희생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책임을 부각합니다. 월북자로 몰아세우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희생자가 도박을 했느니, 빚이 얼마느니, 이혼을 했느니 온갖 인격 살인을 자행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첨단 감시 장비와 감청망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또 북측과 연락망을 하고 있었는데도 구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시간 무엇을 했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규탄하는 척 하더니 누가 작성했는지 내용도 의심스러운 김정은 사과 한마디에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릴 계기가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남북 대화의 끈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만행을 규탄해야 할 때 오히려 숨진 희생자를 공격하고 구조 노력을 게을리하고 김정은의 사과를 칭송하고 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적인 물음에 침묵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몰상식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에 이어 송철호 선거 개입, 김경수 여론 조작에 의문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걸 정치 공세로 몰아서 뭉개려는 것이 몰상식입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사회에 상식이 몰상식을 몰아내고 상식이 몰상식을 이기는 그런 한가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당을 대안 세력으로 아직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야당의 행적을 되돌아볼 때 일리 있는 지적이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대통령에게 권력이 모두 집중되는 구조에서 거대 집권 여당의 책임을 우선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형평성, 균형감이 맞는 거겠죠. 또 전체의 30%에 불과한 100석에 불과한 야당, 또 그 절반 넘게가 이제 의원 배지를 단 지 5개월에 불과한 초선입니다. 지도부도 말 그대로 내년 4월이면 끝나는 비대위 체제입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 쪽은 제 기억으로도 5번입니다, 지금. 파탄난 남북 관계나 대기업 죽이기식의 경제정책, 부동산 폭등, 예산 헛부리기, 공수처를 앞세운 검찰과 사법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상식선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야당이죠. 그게 믿음직한 야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또 뭐라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의도 지리도 제대로 모르는 초선들이 나서서 정책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아직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대선 후보, 야당에도 그럴듯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자신의 경륜을 내보이지도 못했고 그런 기회도 제대로 갖지도 못했고 평가받을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대안 세력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넘어선 오만과 폭정을 규탄하고 야당의 상식에 맞는 행태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믿음을 주자는 것이 올 추석 민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톡 마칩니다.